1. 변화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인간 본성과 의지력의 허상.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단순히 결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의지력 하나만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이나 습관을 지속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무려 84%의 사람들이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을 볼 때는 베이컨과 아이스크림을 집어든다고 합니다. 몸매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71%는 날씬한 몸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그 목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 결단력, 끈기 등을 무기 삼아 자기 개선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력이 아니라 바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들이 엄격한 자기 규율과 초인적인 끈기로 일관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의지력을 발휘하여 유혹을 억누르기보다는 아예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하거나 특정한 습관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삶을 구성합니다. 이런 사례는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회 이상 달리는 사람들의 93%는 달리기의 강도나 시간, 장소 등에 집중할 뿐 오늘 꼭 달려야지라는 결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달리는 날에는 무조건 운동복을 입고 지정된 경로를 따라 나섭니다. 이처럼 환경과 습관의 틀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굳이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 의지력에만 기대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반 몇 번은 성공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처음엔 의욕에 넘쳐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도 하지만 몇 번의 피로감이나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유로 결심이 무너지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의지를 불태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 변화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SNS에 자신의 계획을 올리며 공개적 약속을 합니다. 이는 의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적 동기 유발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행동 변화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잡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실의 유혹과 피로, 지루함이 결심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더 큰 좌절감과 자기 혐오를 안게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의 핵심에는 인간의 의식적 사고와 무의식적 습관 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행동이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커피를 마시며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켜는 행동들은 모두 반복된 경험을 통해 뇌에 깊이 각인된 습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화된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행동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유혹을 줄이며 습관을 고착화할 수 있는 일상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변화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반복을 통해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부르는 것은 거대한 폭풍 같은 것이 아니라 작은 비가 매일 쌓여 결국 강줄기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환경 설계와 반복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의지력이 아닌 습관을 통해 접근한다면
변화는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의 과학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되는가?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은 결국 습관이라는 이름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점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심, 멋진 목표, 불타는 열정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작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바꾸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실망하게 됩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조이며 인간의 뇌는 새롭고 낯선 변화를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정보 전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습관은 뇌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부분은 반복된 행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동화하여 의식적인 결정 없이도 작동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집중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충분한 연습을 거치면 거의 아무런 생각 없이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습관은 그렇게 무의식의 층위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자동화는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나쁜 습관도 그만큼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습관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신호, 행동,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신호가 되고 과자를 먹는 것이 행동이며 단맛을 통해 느껴지는 위안이 보상이라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습관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 고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만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와 보상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특히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피로한 상태에서 술이나 고열량 음식을 찾는 습관이 있다면 신호는 피로이고 행동은 먹는 것이며 보상은 긴장이 완화됨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피로함을 느낄 때마다 운동, 짧은 산책, 뜨거운 샤워 등으로 동일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행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상입니다. 보상이 없거나 너무 지연되어 있으면 습관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쾌락에 끌리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당장의 소소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관의 시작과 지속을 위해서는 환경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초콜릿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면 더 자주 먹게 되고 운동복을 미리 침대 옆에 준비해두면 아침에 운동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를 발휘해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믿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애초에 유혹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알람을 책상 위에 두며 자극적인 음식은 집에 두지 않는 것, 이처럼 결심 이전에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복 또한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6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반복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행동을 수행하면 뇌는 그것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고 자동화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동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오히려 하지 않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행동을 반복하게 되며 이 지점이 바로 진정한 습관화의 순간입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관점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번의 실수를 전체의 실패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한 번 운동을 빼먹었다고, 야식을 먹었다고, 계획을 못 지켰다고 해서 변화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은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 어떻게 다시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오는가에 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도하는 능력이 습관 형성의 진짜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화는 의지로 싸우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가 새롭게 반복된 행동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구조에 맞춰 행동과 환경을 설계한다면 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변화, 그것이 습관의 과학이며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삶의 기술입니다. 3.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 자기 기만과 현실 인식의 간극.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 기만에 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기만이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는 변화의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맙니다. 변화는 단지 의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며 실패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꾸준한 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금 동일한 패턴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성의 다이어트 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SNS에 자신의 계획을 공개하며 살을 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공개 선언으로 행동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입니다.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합니다. 못 지키면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며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몇 주간은 식단을 기록하고 운동 모습을 공유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피곤함이 몰려왔고 반복되는 일상의 유혹 앞에서 결심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별로 감량된 게 없어요. 너희에게 보여줄 만큼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얘기 안 하려고요. 그렇게 다이어트 관련 게시물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자신이 또다시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과정 속에 숨어있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실패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이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 어떤 환경이 자신을 무너뜨리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지력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외부 자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변화에 실패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작에만 집중하고 유지에 대한 전략을 소홀히 합니다. 처음에는 동기와 열정이 넘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피로와 실수, 유혹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 없이 뛰어든다면 도중에 멈추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층위에서는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문제와도 싸워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운동이랑 안 맞아. 나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야 같은 자기 인식은 변화에 큰 장벽이 됩니다. 이런 정체성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실패에 대해 관대해지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변화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에 따라 변화의 여지는 처음부터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자기 기만을 걷어내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약점을 부정하지 않으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약하다는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변화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언제 흔들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유혹을 받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실적인 변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를 부끄러움이나 무능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것은 곧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전략, 즉 학습과 반성이 결합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변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쳐 천천히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변화란 자기 기만을 벗어던지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며 그 현실 속에서 매일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 실패를 분석하고 내일을 다시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하루입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길입니다. 4. 지속 가능한 변화, 습관 너머의 산. 변화란 단순히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습관이 삶의 일부분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나아가 그 습관이 새로운 자아를 구성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화라는 것을 프로젝트처럼 생각합니다. 살을 빼기 위한 8주 프로그램,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30일 챌린지, 금연을 위한 21일 습관 훈련 등은 그런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나 한번 해보는 것 이상의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습관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 삶의 전환점입니다. 행동 하나가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 변화는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헬스장을 가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운동은 내 삶의 일부라고 느껴질 때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됩니다. 습관은 도구이자 매개체일 뿐 진정한 변화는 그 습관이 삶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데까지 도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원래 게을러, 나는 계획을 잘 못 지켜, 나는 늘 작심삼일이야와 같은 말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발목을 붙잡는 족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정체성은 점차 변화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3개월 지속하면 우리는 더 이상 늦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는 정체성을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은 더 나은 행동을 지지합니다. 이 선순환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변화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변화가 삶 전체에 퍼지기 위해서는 한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꾸준히 들인 사람이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기고 심지어 수면 패턴이나 업무 효율성까지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아톰 변화, 원 어타믹 체인지의 효과로 하나의 작고 구체적인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작은 하나에 집중하여 그것을 완성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연결되어 또 다른 변화를 유도하고 결국 삶의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또한 유연성과 자기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운동을 빠뜨렸다고 해서 역시 난 안 되라며 전체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며 상황은 늘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자책보다는 자기 연민, 즉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라는 따뜻한 태도가 오히려 더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변화의 목적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 금연을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모두 좋은 목표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싶은가? 이 변화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동기를 우리는 자주 잊고 행동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왜를 알 때 가장 강력한 동기를 얻습니다. 그 왜가 분명하면 행동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화의 의미와 목적이 내면 깊이 자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란 단순히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끄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변화의 시작점이며 그 습관이 삶을 재구성하고 결국 우리 자신을 재창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